두 번째 사례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가족의 형태예요. 저한테 상담해 주신 어르신이 할머니세요. 제가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아니세요. 60세세요. 그러면 너무도 젊죠. 왜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댁에 어르신만 세 분이 같이 사시는데 이분이 제일 막내이신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오빠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막내이신 분이 60이신데 오빠들은 얼만큼이냐면요. 자그마치 75세, 80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집에 80세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 그리고 60세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사시는데 이 세 분이 남매지간이에요. 와, 정말 특이한 사례였고요. 이제 제가 편의상 할머니 또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고민이 되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 저 지금 오빠 2명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을 하세요. 60이시니까 일 충분히 하시겠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나 했더니 호텔에서 그 왜 세탁물 접는 일 같은 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쭤봤어요. 3남매세요 원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도 형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혼자 된 사람들은 우리 셋밖에 없다는 거죠. 큰오빠, 즉 80세 되신 어르신은요. 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75세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해서 혼자 되니까 들어오셨어요. 자, 두 분이 혼자 되셨는데 이 60세 어르신은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결혼을 안 해서 혼자이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이거나 어쨌든 혼자 사는 형제는 셋이니까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은 누구 소유냐 하면 큰오빠 소유래요. 80대 되신 어르신 집에 동생 둘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대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옛날에 교육 받으셨을 때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동생들이 이제 오빠한테 많이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시대 때였어서 이 어르신 집의 모습이 지금 그렇답니다. 자, 이 할머니는 호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호텔에서 세탁물도 접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꽃시장에 가서 꽃 사갖고 호텔로 출근해요. 그래서 이제 객실에 꽂아놓을 꽃들 또 사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한대요. 근데 이 일이 파트너하고 2인 1조로 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하고의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파트너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어르신 표현에 의하면 저 파트너가요. 이 일을 되게 오래 한 사람이라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휴일을 정하는 것 같은 거는 두 분이 의논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여기 언제 휴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파트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의논하려면 관계가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관계여야 가능한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님 말씀하시기로 선생님 제가요 지난번에도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에 내가 쉬겠다고 했더니 파트너가 자기도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파트너가 선배니까 제가 근무했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작게 크게 있어 왔나 봐요. 근데 이 어르신이 파트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를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또 다른 동료를 만나서 그 동료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 마침 화장실 안쪽에 파트너가 볼일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또 파트너하고 크게 또 최근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르신은 요즘 파트너하고 사이 때문에 굉장히 이 일에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원래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휴식과 재생산이에요. 그럼 밖에서 이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걸 집에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풀어버리고 재생산, 충전이 돼서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어르신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이만큼 받아갖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광경이요. 마구마구 어질러져 있는 집. 그리고 내가 들어오기만을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오빠들. 오빠들이 왜 해바라기처럼 기다렸나 하면 빨리 밥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몸은 하나인데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어질러진 거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냐면 달리 해소하는 방법도 없으셔서 먹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오빠들이 기다렸다 그랬죠. 그럼 얼른 밥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을 했으니까 본인도 막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살이 계속 찌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이렇게 과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과식을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한 거죠. 근데 과식을 늘 하다 보니까 살이 자꾸 찌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먹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 방법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얘기는 저 직장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지금 너무 무기력해지고요. 매일매일 짜증만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자, 아까 뭐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도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거 빼버리고 앞에 거만 얘기하면은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사시는 그런 특이한 가족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 동생분이 들어 누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마도 직장 생활을 안 하신다 해도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 둘 이렇게 뒤에서 해드리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직장 일까지 하신다면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어르신이 조금 하실 말씀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르신이 오빠들한테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살이라고 하면은요, 아이로 치면 어른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고요. 10살 아이로 치면은요, 10살 초등학생 애가 30대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할머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오빠 집에 들어와서 얹혀 산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나는 할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는데 얘기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하셔야 오랫동안 이 삼남매가 단합이 된 채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저기 좀 역할 분담하세요. 오빠들한테 조금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시면 혼자 다 못하세요. 이거 몇 달 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으셔야 되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오빠들 보고 뭘 하라 그래요. 그 나이 많은 오빠들 본인 몸도 건사하기 힘들 텐데. 근데 아니에요. 복지관도 놀러 다니시고 다 하신대요. 그럼 몸 건사하시는 거는 힘든 부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의논해 봤더니 그러면 집안일을 혼자 하고 계신데 집안일 중에 간단하고 단순한 건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오빠 분들한테 요리를 하라 그러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요리를 안 해봤던 분이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사야죠. 재료를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죠. 또 와서 조리법도 모르죠.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어렵고요. 어르신 제 생각에는 밥하는 거는 밥솥이 해주잖아요. 요새 전기밥솥, 압력밥솥이 해주죠.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건 세탁기가 해주죠. 청소하는 건 청소기가 해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단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난 못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만큼 쉬운 거냐 하면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마트에 가서 우유 사오시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강도, 난이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이 어질러져 있는 거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빠 두 분이시니까
한 분은 밥 하시는 거, 한 분은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요거 정도만 해주셔도 어르신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국 끓여 놓으시고 반찬 해 놓으시고 요것만 해 놓으셔도 시간 맞춰서 퇴근할 때쯤 되면 오빠분 중에 한 분이 전기밥솥에 밥만 딱 앉혀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세 분이 아주 단란하게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역할 분담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우셔서 얼만큼 실천에 옮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쯤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면 파트너하고 관계예요. 파트너하고 관계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할머니하고 상담하면서 뭘 느꼈냐면 할머니 말씀하시는 어투나 이 어법, 어조 같은 게 조금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왜 누가 들으면 약간 좀 깍쟁이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말투셨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뭐 복지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2시간 정도만 교육 받으셔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는 게 의사소통 기술은요.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말을 잘하는 법이라는 얘기는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법. 또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면서 내 얘기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거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든 어디 무슨 뭐 센터를 이용하시든 이런 데서 그거 강좌 있다고 하면 필수로 들어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2-3시간 공부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이 말을 예쁘게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예쁘게 하면요. 관계 형성에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의사소통 기술 또는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강좌가 있으면 우리 열일 마다하고 일단 거기 가서 그거를 듣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투 조금 고치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하고 요 얼마 전에 크게 분란이 있었죠. 그 화장실에서의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이 정중하게 사과를 안 했어요. 근데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처음에 시초는 어떻게 됐을지라도 일단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이 분을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건 이 어르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충분히 상했을 수 있어서 저는 파트너 되시는 분한테 내일 출근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 제대로 하시고 말투 조금 바꾸신다면 저는 파트너하고의 관계도 좋아져서 앞으로 호흡도 잘 맞춰가면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스트레스 해소법.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드시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뭐 다른 거 하시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맨날 일을 하는 사람이라 뭐 크게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르신 집 근처에 무슨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거 있는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있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집 바로 앞에 그 어르신 사는 아파트 그 동 바로 앞에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어서 이 어르신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대요. 청소년들 위한 데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요. 모든 세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수영장들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여서 수영장 운영들이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수영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요. 거기는 청소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청소년들은 낮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또 주부분들을 위한 그런 수영 강좌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수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요. 저거 있어요. 그 뭐죠? 그 에어로빅 하는 거 있잖아요. 아쿠아로빅. 그건 다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안에 헬스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러닝머신도 좀 천천히 속도 낮게 해서 걷기도 하시고 아니면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하시고 하시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운동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하지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안 갈래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뭔가를 먹으면 아 이거 달아서 맛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헬스장은요 몸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재미를 붙이기까지 시간과 노력은 필요해요. 내가 재미를 붙일 때까지는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재미없더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 보름에서 한 달만 꾸준히 하신다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 친구분이 계시다고 하면 같이 다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가기 싫을 때도 친구가 가자 그러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이한 가족 구성을 갖고 계신 할머니에 대한 사례 이야기를 해봤어요. 3남매의 이야기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60대 되신 할머니하고 상담한 거죠. 저는 75세, 80세 이 오빠분들하고도 한번 상담해보고 싶어요. 그 오빠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고마운지 아니면 뭔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눠보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생님들 이 남매들 형제지간에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선생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수가 적어서 안으로 또 다 그게 쌓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저희 3남매인데 3남매 사이에서 그게 참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말을 못해가지고 표현을.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해도 스트레스를 유난히 많이 받는 성격이 있고요. 또 같은 형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떤 형제는 야, 뭐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냐 그냥 넘겨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나쁘고 좋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럴 때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받았을 때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요. 아, 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모두가 이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질문하실 때 저는요 내성적이에요. 안으로 좀 쌓아놓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만약에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 종류가 좋아요. 바깥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 그런 분들은 우리가요 땀을 흘리면은요 쾌감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신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처럼 내성적인 분들은요 그거 하라 그러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내성적인 분들한테는 또 알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조용히 내성적인 스타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바깥 활동 산책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성적인 분들도요. 산책하시면서 사색을 즐기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가끔 하시고요. 저런 거 많이 하세요. 퀼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아우 선생님 나는 그런 퀼트 같은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 참 많이들 하세요. 뭐 하시냐면 기독교나 천주교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쓰는 거. 예, 불교이신 분들은 경전 쓰는 거. 이렇게 본인의 종교와 관련된 그 책들을 쓰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약속해서 해야 되는 그게 없잖아요.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취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많이 하세요. 민화 아세요? 민화? 저는 언젠가 주변 분이 민화를 하시는 거를 보고 어머 이거 참 특이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화는요 창작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배울 때는 있는 밑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잘 가고 내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차분해지고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선생님 취향에 알맞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뭐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요즘에 그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배우시고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여가활동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하시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성적이라 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파이팅 넘치게 같이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산책 한 바퀴 하시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사색을 즐기시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형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다양한 형제 관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담을 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상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는 상담해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동생들이 나를 바라볼 때 좋은 누나인가? 그쵸? 이런 상담 사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과연 좋은 언니가 되었었나? 좋은 누나의 역할을 해줬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도 나는 과연 동생들에게 좋은 오빠, 좋은 형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좋은 동생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면 그게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번에 형제들 만났을 때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이다. 그렇죠? 2살 차이가 나면 2년의 차이만 있지 그 이상의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형제 관계는 제가 볼 때 노인들 상담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형이나 누나를 부모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형이나 누나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단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형제 관계 관련되는 또 다른 상담 사례 있으면 또 준비해 올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